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9월 7일 토요일이고요. 자, 오진엔텍을 제가 좀 볼 텐데, 오진엔텍이 금요일 날 장은 마이너스 7.66%로 또다시 좀 저점을 살짝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흐름을 좀 봐야 할 텐데,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새벽에 마감이 된 이 뉴욕 증시, 글로벌 증시는 다시 한번 또 하락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 흐름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테마가 뭐 원전주이건 아니면 반도체건 바이오건 이렇게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뭐다 우리 개별 종목들도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오진엔텍이 이런 원전 관련된 테마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까를 봐야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월요일 날 한 번 더 어느 정도 저점이 또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뭐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지금 보시면 이전에 14,760원이 올해 2월에 있었던 14,760원이 현재까지 이 우진엔텍이 가리켰던 최저점이란 말이죠. 과연 여기를 깰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우진엔텍을 들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나 현재 이 박스권 내에서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에 언론에서는 현재 원전에 대해서 그래도 이런 기대감을 주는 어느 정도 뉴스나 언론이 계속 이런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에 다시 또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려면 결국 이런 개인들의 물량들을 어느 정도는 세력들도, 특히나 우리 외국인과 기관들의 물량들이, 이 개인들의 물량들이 좀 나가는 거, 그러니까 손절이 나가는 걸 좀 기다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간들 14,760원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이런 저점을 만약 이탈을 하게 되면 개인들은 대충 손절 가격, 내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최고의 지지선 라인을 이런 저점 구간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깨질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그리고 그때 개인들의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지렌텍은 이런 흐름 뒤에 이 밑구간에서 개미고를 형성해 나가고 그 뒤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진엔텍이 제가 떨어져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인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 나오는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진엔텍을 말하는데 왜 뉴욕 증시를 들이매느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주식,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투자하던 간에 현재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를 무시하고 지나가다간 아마도 단타를 치던, 중장기적으로 타점을 잡던 분명 수익을 볼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과연 어디까지 지속이 될지, 그 이후에 반등은 올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빠르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시청하시고요. 자, 뉴욕 증시 전망 밑동 고용 지표에 하락을 하였다. 나스닥이 또다시 2.6%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런 하락세가 유지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비농업 고용지표에 이런 투자자들의 실망이 겹치면서 이런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익 실현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고평가 논란에 휩싸인 대형 기술주에서 큰 낙폭을 보였다. 아마존이나 메타, 그리고 인공지능 AI 대장주인 엔비디아도 4.1% 정도 하락을 하는 등 상당히 큰 낙폭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회를 하면서 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실업률 자체는 예상치를 부합을 하였고, 이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은 그렇게까지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고용지표, 비농업 고용지표에 상당히 우리가 집중을 했어야 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희망적인 부분을 보자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9월에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있잖아요. 금리 인하를 기존에는 0.2%, 25%, 그러니까 0.25bp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상당히 커졌었는데, 이 정도는 이제 좀 심각하다. 그래서 0.5bp 이 빅스텝으로 가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확률이, 여러분들 확률이 현재 40%, 기존에 0.5bp를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확률이 40%에서 77%까지 올라갔고, 0.25bp를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퍼센티지가 60%에서 23%로 이렇게 23%로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0.5bp, 0.5%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으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 좀 조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 이 우진 엔텍도 이런 글로벌적인 흐름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나오는 이런 글로벌 증시에 따른 또 흐름들 있잖아요. 이런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하기 직전 우리가 지금 우진엔텍에 대한 저점을 깨고 개미굴을 만들어내는 그 타점,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승을 나타낼 때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고점 신호에 대한 타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좀 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물론 최근에 윤 대통령이 이 체코 원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팀 코리아가 무조건 지금 수주를 따낼 수 있다. 최근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으면서 참 시끄러운 하루하루가 지나갔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좀 불식시켜 줬죠. 자, 그만큼 이 우진 엔텍만큼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타점만 좀 잘 잡아 나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단기 고점이 과연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목표가를 정해두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시장 분석과 그리고 고점 신호를 파악해 나가면서 이 매도 타점을 잘만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분명 수익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이고, 그리고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물론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이런 대응을 통해서 앞으로 꼭 끌고 나가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는 이런 커뮤니티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진 엔텍에 대한 앞으로의 타점도 제가 우리 커뮤니티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릴 거니까요. 제가 커뮤니티 방 그리고 문자로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고,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010-2011-9671로 저에게 우진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커뮤니티에 대한 링크, 그리고 플러스 커뮤니티 방에 오시는 게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 제가 문자로도 시황, 그리고 실시간 타점, 앞으로 나오는 이런 고점 신호에 대한 비중 관리,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 우진엔텍을 이끌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너무나 걱정되시는 마음 저도 이해를 하고요. 분명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다 보면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좀 팔아야 되나, 혹시나 좀 큰 금액이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그런 걱정이 더욱더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마음속으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락이 와도 우리가 다시 잡아야 되는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한번 끌고 가면 된다. 네, 그래서 제가 한 9월 중순 혹은 9월 말 정도로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다시 좀 경기는 그리고 지수는 그리고 종목별 개별 종목들의 주가의 흐름은 혼조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분명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반등은 나올 수 있고 그 반등 뒤에 우리가 대응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정리를 하고 그 뒤에 저는 또다시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진엔텍이 정말 안 좋은 기업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흐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뭐예요? 국장이다 국장. 코스피 코스닥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우진엔텍 구독자님들과 함께 해 나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부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저와 함께 해 나가시길 바라겠고 주말 동안 이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우진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저는 그러면 더 좋은 영상으로도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나중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